근데 제 주위에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다시는 결혼은 절대 안 해. 이런 분이. 저도 많으셔.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자산이 어떻게 되세요? 그걸 왜 물어보냐고. 정말 대놓고 얘기를 해요. 아, 저 15살 이상, 20살 차이 나는 사람을 하고 만나고 싶다. 나는 무조건 뭐 100억대 남자를 소개시켜줘. 이렇게 고집하시는 분들 계세요? 있죠? 그럼 어떻게 하세요? 아, 소개하죠. 해줘요? 하는데 나중에 까이죠. 이거 말고 좀 특이한 걸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성적 궁합? 사람을 말하다. Peoples.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만원 결혼정보회사 르메리의 이지수 상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르메리가 재혼 관련 어떤 결정사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1000개가 넘는 결혼정보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르메리는 제만혼만 유일하게 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결혼정보회사입니다. 재혼은 알겠는데 만혼은 뭐예요? 아, 만혼은요, 우리나라 나이로 따졌을 때 여성분들은 38살부터가 만혼으로 들어가고요. 남성분들은 40살부터 만혼으로 들어가는데 저희 회사에서 만혼이신 분들이 찾아오시는 이유는 보통 일반적으로 결혼정보회사들을 초혼 때는 가잖아요. 그랬을 때 본인이 진행하다 보면 본인이 들러리가 돼요. 보통 그 어쩔 수 없는 표현이죠. 냉정한 시장이니까. 그렇죠. 근데 20대, 30대들이 주가 있는 초혼회사로 가시면 만혼이신 분들은 솔직히 PD님이 가입비를 내고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을 때 본인하고 비슷한 나이 또를 만나겠어요? 훨씬 어린 친구들 만나겠어요? 아, 솔직하게 어린 친구. 그쵸. 남자들 입장에서는 본인하고의 나이 차이를 보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초혼회사에 가서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고, 하지만 저희 쪽에 오시는 분들은 약간 머리가 좋다 그러나? 그러니까 좀 현명하다 그러나 현실 파악을 딱 하신 분들. 그쵸. 그분들은 내가 거기서 들러리가 되느니 차라리 재혼회사에 가서 더 좋은 조건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는 분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죠. 부모님,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초혼 시장이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재혼 시장 쪽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솔직히 저는 30대 초반에 이혼이라는 걸 했거든요. 제가 30대 초반에 이혼했을 때 그때는 뭐 얼마나 어린 나이였겠어요. 그쵸. 이혼과 함께 나머지 시간을 지내오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정말 그 속사정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경험이 있으셔서 재혼 쪽으로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크게 보면은 결혼 어떤 중매업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언제부터세요? 근데 그것도 똑같아요. 내가 재혼이라는 거를 저는 어렸을 때 이혼하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또 이거를 미쳤어 이랬는데 아예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럼요. 그거 한번 겪어본 사람들은 아마도 저는 조금 세게 겪은 케이스예요. 그냥 성격 차이가 아니라 좀 세게 겪은 케이스. 사연이 있으시니까. 뭐 사연까지 얘기해도 아니,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쨌든 이 업무 하신 지 오래되셨으니까 지금까지 몇 쌍의 커플이나 혹시 탄생을 시키셨어요? 글쎄요, 제가 120쌍까지는 셌는데 그 후로는 뭐 세는 거에 의미도 없고. 그렇죠. 초혼과 재혼은 그 오시는 고객분들의 어떤 심리가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좀 재혼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좀 어떤 심리 상태로 오세요? 초혼은요, 기본적으로 꿈과 희망으로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쁘게 살아야지, 아이 낳고 이렇게 살면 정말 세상에서 그런 행복한 꿈을 꾸면서 결혼은 하는 거는 초혼 때 하는 거고요. 재혼은요, 꿈과 희망이 아니에요. 벌써 그 꿈과 희망을 경험해 봤는데 현실이잖아요. 살아보니까 현실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을 느끼고 오신 분들이죠. 그렇죠. 아, 이게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이 힘듦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답을 찾으려고는 하죠. 초혼은 꿈과 희망으로, 재혼은 현실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쁜 모습만은 아니에요. 안 좋은 모습도 있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먼저 앞서는 거죠. 그러면 보는 게 달라요? 초혼 오시는 분들하고 재혼 오시는 분들하고 뭐 따지는 조건이나 이런 것도 다 달라요? 조건은 다르죠. 초혼은 눈높이가 정말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진짜로. 여자든 남자든 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갖고, 기본적으로 따지는 게 학력 따지고, 집안 어떤 집안이냐, 뭐 경제력은 어떠냐, 이러면서 정말 눈높이가 하늘을 찔러요. 솔직히 여기 오시는 분들이 본인이 좀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초혼은 정말 눈높이가 하늘 꼭대기에 달려 있는데, 재혼은 그렇지 않아요.
좀 겸손해지나요, 뭔가? 겸손해지는 것보다는 달라지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분이 저는 초혼 때 전문직으로 결혼했고 의사나 변호사나 뭐 이렇게 대단한 집안하고 결혼을 했는데 본인의 집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그 힘듦에 대한 어떤 부분 때문에 거기에 섞이지 못한 것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대단한 집안에 시집을 간다고 정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구나.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했던 분들은 저는 그렇게 대단한 집안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사람만 좋아서 난 이 사람하고 있으면 정말 이슬만 먹고도 살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결혼해보니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반대로 현실이에요. 근데 결혼해보니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이후에 그것 때문에 이혼했던 분들은 저는 무조건 경제력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이혼을 했고 어떤 상황으로 이혼했는지에 따라서 기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오시는 분들이 이혼했던 사유에 반대되는 분들을 만나고 싶으시죠. 그렇죠. 남자든 여자든. 그렇죠. 요즘에 재혼율이라는 게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가요? 그럼요. 재혼은 옛날에는 입도 껌뜸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피크가 됐냐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집에서 할 게 없어서? 예전에 코로나 때는 시기적으로 그 술집을 갈 수도 없고 몇 그쵸. 시면 딱 가고 사람이 많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때는 이혼하신 분들은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집에서 혼자 있어야 되고 본인 혼자 밥을 먹어야 되고 모든 게 혼자 해야 되는데 말할 사람이 없어요. 이땐 내가 주말에 한마디도 안 했구나라는 거를 본인이 느꼈을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외로움. 그렇죠. 약간. 그래서 재혼의 진짜 피크는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눠지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보통 상처가 있으면 저 같으면 결혼을 하기 싫을 것 같거든요. 왜 다시 재혼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잘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외로움 그건가요? 아니 본인이 한 번 뭔가에 대한 안 좋다고 해서 평생 아니진 않아요. 제 주위에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다시는 결혼은 절대 안 해. 이런 분이. 저도 많으시거든요. 그랬어요. 다시 재혼을 하고 싶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나도 남들하고 똑같은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냥 그렇죠. 평범함. 그러니까 부러움 대상이 되는 거죠. 경제력이 뛰어나서 돈이 많아서 뭐 좋은 차를 끌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나가다 보면 누군가가 부부끼리 손잡고 가거나 공원에서 같이 앉아있는 모습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혼을 하고 얼마 만에 재혼을 생각하는 게 가장 좀 좋은 시기일까요? 재혼을 생각하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혹시 이혼할 건데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나 이혼할 거야 이제. 그래서 미리.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대박이다. 근데 피디님 나는 정말 상담하다가 너무 황당한 거죠. 이혼 예정자예요? 저한테 전화로 상담할 때 이혼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혼을 했다고 얘기를 해서 저는 준비를 해서 상담을 들어갔거든요. 네네. 저희가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쓰는 게 있는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띄워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별거를 한 지 8년이 됐는데 언제든지 이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좋은 사람 만나면 그때 이혼할게요. 정말 여기서 정말 욕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또 재혼을 할 때 남자랑 여자랑 보는 기준이 다른가요? 다르죠. 뭐가 좀 다를까요? 이거는 100년이 지나도 똑같을 거예요. 설마. 남자는 기본적으로 여자의 외모를 맞아. 보고요. 여자는 기본적으로 남자의 경제력과 능력을 봐요. 초혼과 다를 게 없네요, 이거는. 사실.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결혼이란 시장, 초혼이든 뭐 재혼이든 여자는 이쁘면 최고겠네요. 그렇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진짜. 그러면 기본적으로 남자는 외모를 많이 보고 여자는 좀 어떤 경제력을 많이 본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말고 좀 특이한 걸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성적 궁합? 속궁합, 흔히 말하는 속궁합. 그것 때문에 이혼한 분들도 계세요? 그럼요. 그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음식 궁합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음식 궁합하고 성적 궁합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음식은 함께 먹었을 때 즐거우면 그 사람하고의 그 예쁜 그 즐거움이 더 배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성적 궁합이 맞았을 때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애틋함? 근데 이거는 정말 남들이 모르는 둘만의 그쵸. 대화잖아요. 알 수가 없지. 근데 그 둘만의 대화가 둘만 눈만 보면 알고 그 정말 좋은 잠자리에 끝나고 나서 다음에 이 사람과의 또 뭔가를 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용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성분들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대놓고 얘기를 해요. 아, 저 15살 이상, 20살 차이 나는 사람을 하고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출산을 안 하신 분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출산을 했을 때는 좀 다르다는 거죠. 아니, 참. 네. 아니, 그러니까 너희 어르신 PD님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약간 아니, 이건 현실이에요. 느낌이나 뭐 그쵸. 이런 게 조금 다를 수 있다. 네, 출산을 하신 분과 또, 그러니까 이거는 또 아닌지 맞는지는 몰라요. 모르죠. 제가 뭐 모르죠. 다 경험해본 것도 그치, 아니니까. 알 수 없죠. 근데 남성분들이 그냥 얘기를 듣기로, 알기로, 그냥, 무출산이면 뭐 그런 궁합도 뭔가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와, 그런 거 다 오픈을 하시는구나. 그럼 여성분 중에도 그런 속궁합을 따지는 분들 계세요? 이게 중요하다고? 남자분들처럼 그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죠. 그 대신 저 아직 여자로서 괜찮아요. 근데 왜냐면 진짜 솔직해야지 자기가 어쨌든 원하는 상대를 만나러 온 거니까. 그럼요. 그게 막 부끄럽거나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상. 보통 초혼할 때는 여자들 나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초혼이든 재혼이든 여자 나이 똑같아요? 중요해요. 그래요? 그러면 나이가 올라갈수록 조금 인기도가 떨어지는 거는 맞나요? 아니죠. 사람을 어떤 사람 만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남성분들이요. 가업승계라든지 경제력이 되게 좋으신 분들은요. 무출산 재혼을 선호하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나중에 본인들이 누군가 자녀가 있어서 뭔가에 대한 또 그러면 얽히는 게 힘든 거죠. 복잡한 관계. 지금은 굉장히 사이 좋고 좋지만 그 살면서 계속 좋을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렇죠. 나중에 재산 분배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자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문제가 돼서 또 문제의 거리를 만들고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지. 미연에 방지하자? 이거죠? 재혼 시에 아이가 있고 없고는 차이가 큰가요? 무지 크죠. 엄청 커요? 근데 선호도라는 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성분이 무출산 나이가 저희 회원들 중에서도 뭐 70년생인데 무출산이 있고 뭐 그 무출산이신 분은 되게 다양하고 많은데 네. 그분들은 이렇게 그 선호 대상의 1번이죠. 1순위죠. 중매? 어떤 이 연결을 시켜주실 때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결이에요. 사람의 결이. 결.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 결이라는 게 내가 어렸을 때 살아왔던 환경도 그 결의를 만드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 예를 들어서요. 남성분은 어떤 굉장한 누릴 걸 누리고 살아왔던 분이고, 네네. 근데 여성분은 외모가 되게 예쁘고 모든 거 다 갖췄는데 절약하면서 사는 집안의 어떤 그런 분이었다고 하면 이분하고 이분은 취미생활부터가 달라요. 살아온 환경이 좀 다르다고 한다면 좀 이게 행복하게 같이 살기 좀 어렵나요? 맞춰가는 게 조금 힘들죠. 여성분들은요, 그런 거를 꿈꾸시는 분들 있어요. 많을 것 같은데. 많죠. 네. 근데 그거에 공감을 할 수 있으려면 저는 그만큼 노력을 하시란 얘기예요. 노력이라면 아니, 본인이 가진 게 없는데 그러면 그런 노력도 안 하고 그거를 행운? 어떻게 보면 행운이죠?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 백마탄 왕자님을 만난다는 거, 네. 그 행운을 가진다는 건 욕심인 거고, 근데 본인이 아무것도 노력도 안 하고 외모가 뛰어나던가 아니면 본인이 화나신 거 아니죠? 생각하니까 화나서 그래. 열이 받아서. 아니, 어떤 분들은 본인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학력도 별거 없고 뭐도 없고 진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본인이 그냥 저는 100억 이상만 만날 거예요. 뭐 몇백억 실제로 있어요? 이상만 만날 거. 아니 100억 이상 몇백억 이상 있으신 분들이 왜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뭔가가 하나 메리트가 있으면 그걸 갖고 저희가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서 소개를 할 수 있는 뭔가 그 무기를 쥐어줘야 되는데 진짜 이뻐도 안 되지 않나? 근데 왜 안 돼요? 돼요? 연예인급 이쁘면 돼요? 왜 안 돼요? 여자는 예쁘면 본인 관리 잘하면 무조건 어디든지 그냥 일방통행입니다. 아니 왜냐면 요즘에 남자들도 좀 똑똑해져서 예전처럼 이쁘기만 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그런 거를 갖고 싶으면 본인이 가질 수 있게끔 본인을 가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외모를 가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것도. 그쵸? 스타일이나 이런 거. 본인이 그 정도의 레벨로 올라가서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뭔가에 대한
간접정황이 직접정황이든 해보든가.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하면서 근데 그거는 예쁜 거 그 순간이에요. 그 실제로 자기가 이쁘다는 거 알아서 나는 무조건 뭐 100억대 남자를 소개시켜줘 이렇게 고집하시는 분들 계세요? 있죠. 그럼 어떻게 하세요? 아니 소개하죠. 해줘요? 하는데 나중에 까이죠. 그럼 반대로 남성분들도 재산이 100억 이상 있어요.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난 무조건 20대 여자만 데리고 와. 막 40대 후반인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있어요. 가능해요. 맞나요? 아 가능해요? 가능해요. 아 남자는 무조건 돈인가? 돈이 많은 게 플러스 요인은 되죠. 근데 돈만 많고 정말 다른 부분이 인성이 세게 아니라면 이 사람도 한두 번 만났을 때 여자한테 까이죠. 결국에는 재혼에 성공하시는 분과 실패하시는 분이 있을 거잖아요. 좀 어떻게 다른가요? 성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역시 기본이 된 사람들은 빨리 가.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지 못한 거 욕심만 냈고 남의 거에 욕심, 내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무조건 욕심만 내서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객관화가 돼 있는 사람이 네. 주제파. 돼 그렇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 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어떤 부분도 되게 현명해요. 근데 주제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언제나 그러죠. 저는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이게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가 아니라 이분들이 되게끔 노력은 해드리는데 본인이 그거에 대한 어떤 부분을 계속 뭔가를 채워주지 못하고 욕심만 계속 한도 끝도 없이 가요. 근데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도 누군가를 만날 때 부족한 것도 있지만 장점이 크니까 나 이거 갖고 승부 볼래 이러면 돼요. 그렇게 주제 파악이 안 돼서 오신 분들은 좀 힘드시겠어요. 상담하기가. 그렇죠? 만남을 할 때 본인이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거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만남을 하러 갔을 때 저희가 프로필을 다 드리잖아요. 경제력이 얼마고 연봉은 어떻게 되고 본인 자산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다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지금 자산이 어떻게 되세요? 그걸 왜 물어보냐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만약에 저랑 첫 만남에서 저랑 만약에 재혼을 하게 되면 한 달에 얼마 주실 수 있으세요? 그걸 물어본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나는 그게 아무리 예쁜 여자도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건 결혼이 아니라 사업 아니에요? 그냥? 뭔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급한 거죠. 빠른 거죠. 남성분들 같은 경우도 그래요. 본인이 좋으면 말이 잘 통했어? 그러면 커피 마시고 식사를 하러 가고 뭐 간단하게 와인을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부어라 마셔라 하시는 분도 있고 제일 문제가 술을 먹으면 그냥 손장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난 진짜 남성분들이요? 이거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부분의 습관을 본인이 정말 이게 여기가 그래도 결혼정보회사인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의 그 상황과 그쵸. 무슨 뭐 그런 데를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습관이라는 거지. 근데 또 남성분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경제력 좋잖아요? 그러면 나 뭐가 얼마가 있고 어떻게 있는데 너 나한테 뭐 해줄 건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비슷하네요. 남자나 여자.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어떤 방향에 정말 예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근데 이런 분들이 결국은 안 돼요. 머리도 쓰고 뭔가 이렇게 여우처럼 뭔가에 대한 둘러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바로 팩폭으로 하면 누가 좋아요? 그러면 보통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혼을 해서 왔어요. 네. 그러면 오늘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뭐 6개월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소개가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정이?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가입을 하게 되면요. 인증 기간이 일주일 정도 걸려요. 인증기간이라는 게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학력증명서, 그리고 본인이 자산이 있다 그러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지, 근저당이 얼마 잡혀 있는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규모가 얼마인지, 연매출이 얼마인지, 뭐 이것까지 확인한 후에 소개를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확인하는 데 시간은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고요. 그 후에 저희가 원하는 기준을 저희가 상담 때 다 체크를 해요. 나이대는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뭐 자녀의 유무, 그리고 학력, 경제력 이런 부분 기준을 다 체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분들로 프로필을 보내드려요. 프로필을 보내드려서 그분 두 분 다 오케이 하시면 만남을 할 수 있게끔 일정을 잡고 그 일정을 잡은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프로필 보내드리고 카카오톡으로 프로필 보내드리고 본인이 오케이 하시면 일정은 매니저들이 다시 잡죠. 만약에 프로필을 받아봤는데 제가 근데 이분은 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다음 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안 보겠다고 하시는 분을 억지로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가 안 맞는데요?
어떤 부분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으세요? 확인한 후에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보완해서 다시 프로필을 보내드리죠. 지금 어쨌든 재혼을 이제 막 생각하시거나 이혼의 상처를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런 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저는 저의 경험담이기도 하고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언제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조금 빨리 뭔가를 할 걸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당장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느껴요. 본인이. 아, 조금 빨리 할 걸 그랬다. 그랬을 때 저는 그거거든요. 본인이 가진 무기가 가장 좋을 때요. 얻는 것도 가장 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가장 튼튼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우선 해봐라. 그리고 안 되면 그 다음을 방법을 생각하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해보고 아니면 말고 해보고 아 이번 생은 내가 재혼이라는 거하고는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렇죠. 아 이거는 나하고 안 맞는다 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그냥 아 이번 생은 내가 여기서 끝이구나. 열심히 살자. 이렇게 가시는 거고. 근데 우선 해보지도 않고 고민만 하시면 세상 답답해. 정말이에요. 어쨌든 고민하신 분들이 이제 르메리를 오게 되면 친절하게 다 상담해 주실 거예요. 그럼요. 상무님 오늘 나오셔서 진짜 너무 많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듣느라 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시간 저도 가지고 너무 모르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오늘 하루 촬영해 보셨는데 좀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그 르메리 월드라는 유튜브를 진행을 하는데요. 혼자 진행했을 때 그 혼자만의 그 뭔가에 대한 압박감이라는 게 되게 있거든요. 근데 PD님하고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것도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뭔가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맞아요. 시간은 한정되고 그래서 더 많은 부분을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영상 찍으면서 피디님하고 함께하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다음에 르메리 월드에서도 이 톤으로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주변 지인분들이랑 혹시 가족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저희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은 있죠. 엄마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도 누군가의 딸로서 살았던 게 감사하지만 엄마가요. 나 몰라. 저는 어차피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엄마가 저 혼자 키워서 결혼도 시키고 이혼이라는 그 험한 꼴도 보고 했는데 엄마 저 열심히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정말 그 멋있는 딸 되려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 그리고 제가 겪어봤던 거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게 겪지 않게끔 좋은 결혼, 좋은 환경 만들어주려고 저도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오래오래 저랑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피플스 파이팅!